피고는 커스텀 스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취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자사의 저작권을 크게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제작물이 원고의 수익 구조에 상당 부분 이익도 가져다 준 것으로 직접적인 피해만을 끼쳤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제작물로 인한 원고의 수익 창출은 외부적 행위로 인한 부수적인 산물일 뿐 원고가 입은 피해가 그로 인해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신난다 프로젝트는 커트라이더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프로그램 상의 자체적 다운로드 수와 스킨 구매 비율 그리고 평균 구매 액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100억 원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무단 배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고 또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신난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용자 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반하장으로 고소하다니 이는 정말 천인 공노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원용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즉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얼음 정수기를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조산에는 평소 앓고 있던 임신성 당뇨병이 주 원인일 수 있으며 성수기업은 원고의 질병으로 인한 조산이라며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발 당시 기술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후 안전성 검사에서도 매우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지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다소 심각함이라는 판정 결과가 쓰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좋은 제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원고는 임신 당시에 임신성 당뇨와 그 합병증이 양소가다증이 있었습니다. 조선옥 씨의 정수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얼음에 검은색 이물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정수기업에서 제대로 공지해 주었다면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청수기업 측의 정수기라고 판단됩니다. 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에서는 피고 측의 노력을 부정하며 피고 측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자, 고등부 민사부문 두 번째 팀 발표하는 학생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인천 해원고등학교 친구들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뭇 긴장과 진지한 표정으로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좀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발표에 임하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인사와 함께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네. 좋구만, 살 수 없다. 대배정.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해운고등학교 신압으로 지도교사 홍지윤입니다. 본 사건은 A기업의 정수기 살균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창작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내용이 다소 수정되었음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사건 개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수기업의 정수기를 사용하던 조산옥 씨가 임신 8개월 차례 조산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원인이 정수기 사용에 따른 니켈 때문이라며 청수기업을 상대로 2억 원의 소를 제기한 민사합의부 사건입니다. 이에 청수기업은 조산의 원인이 임신성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라며 반박을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세 가지 쟁점에서 9개의 갑증과 8개의 을증을 제시하면서 갑론을박합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상주지방법원 2016합 10705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출석하였습니까? 원고 측 소송대리인 배상의 변호인입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 출석하였습니까? 네, 피고 측 소송대리인 결백혜 변호인입니다. 좋습니다. 원고 측 소장 및 준비 서면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원고 조선옥 씨는 지난 2014년 6월 임신 4개월 차부터 여름철 얼음을 자주 먹게 되자 청수기업의 셀프 세척 얼음 정수기를 구입해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정수기를 사용하던 원고는 결국 임신 8개월 차에 아이를 조산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 청수기업의 제품으로 이미 2011년 비슷한 사건이 있었으며 정수기의 품질 검사 기관인 한국정수기협동조합의 로비를 통해 니켈 포함 사실을 은폐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제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안심시키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제품 출시 날짜에 맞춰 촉박하게 제품을 개발해 인체 유해성에 대해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수기업은 원고의 질병으로 인한 조산이라며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수기업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및 치료비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소비자기부법 제19조,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금 2억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피고 측 소장 및 준비 서면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네. 피고 청수기업은 셀프 세척 얼음 정수기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 사실을 인지하고 계열사 사이트에 공지하였고 세척하는 방법, 신고 안내 번호 등을 자세히 서술한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네, 또한 2011년 사건 발생 이후 니켈 성분이 포함된 해당 부품을 비닐 재질로 코팅하여 제품이 인체에 끼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네, 원고는 얼음 정수기를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조산에는 평소 앓고 있던 임신성 당뇨병이 주 원인일 수 있으며 감기 증세로 인한 약물 처방이 조산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얼음에 있던 니켈만이 조산을 유발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준비 서면 및 답변서를 통해 본 사건의 쟁점은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원고 측에서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얼음 정수기 방문 청소자인 청수혜 씨와 청수기업 셀프 세척 얼음 정수기의 품질 검사자인 검사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더불어 9개의 증거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인과 증거를 모두 채택합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제출하실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예, 청수기업의 정수기 개발연구원 만들어 씨와 원고 조선옥 씨를 진료해온 다고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더불어 8개의 증거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인과 증거를 모두 채택합니다. 양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 외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더 제출할 증거물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 변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변론 기일은 2017년 3월 18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3월 18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주지방법원 2016합 10705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은 모두 참석하였습니까? 네. 이제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재판정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듭니다. 증인 대표로 만들어 씨가 증인 선언서를 읽어 주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이 제정한 상태로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지 신문도 하겠습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은 미리 제출한 증인 신문 사항에 따라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 측 신문하십시오. 증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청수기업 측 신제품 개발팀 연구원 만들어입니다. 네, 증인은 청수기업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당시 청수기업 측 정수기 셀프 세척 얼음 정수기의 개발 및 연구에 참여했으며 이후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담당하였습니다. 네, 과거 2011년 청수기업은 증발기와 히트의 측면이 서로 맞닿아 있어 조립 과정에서 스크래치 등으로 인해 니켈이 묻어나온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조 과정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정수기의 좁은 내부에 많은 부품을 넣으려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부품끼리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겉면을 비닐로 코팅해야 된다는 재조립 요청서를 상부로 보낸 후 실제 겉면을 비닐로 코팅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을 보충해줄 제품 재조립 요청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거에서 알 수 있듯이 증인은 제품 조립 과정에서 니켈이 묻어나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조 공장에게 제품 재조립 요청서를 보내는 등 소비자의 건강에 대해 충분히 노력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증인, 그렇다면 개발 당시 얼음 정수기의 기술적 결함이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개발 당시 기술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후 안전성 검사에서도 매우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증인의 얼음 정수기 안전성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에서는 청수기업의 셀프 세척 얼음 정수기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은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수질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인체 특성상 두드러기, 온열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원고 조선욱 씨의 조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이 셀프 세척 얼음 정수기를 개발할 때 개발 기간과
안전성 검사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수기업 측에서는 1년 안에 셀프 세척 얼음 정수기를 개발 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이 부족했고 시설이 열악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본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들이 안전성 검사를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105일 동안 시행합니다만 저희는 30일 동안만 시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예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제품인 NICL 2015에서 몇 개의 부품을 개발, 교체하여 만들었기에 오랜 기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존 제품인 NICL 2015의 안전성 검사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안전성 검사에 대한 판단은 충족으로 3단계나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청수기업의 안전성 검사는 일반 기업에서 105일 동안 해온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렇기에 청수기업의 안전성 검사는 정수기를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올바른 과정으로 검사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더불어 만드러시가 일하는 청수기업 신제품 연구소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적합도 판정 결과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결과지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다소 심각함이라는 판정 결과가 쓰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좋은 제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피고 측 증인 다고처 씨의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다고처 출석하였습니까? 네. 피고 측 신문하십시오. 증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원고의 주치 다고처입니다. 네, 증인은 원고 조선옥 씨를 진료하면서 어떤 진단을 내리셨나요? 원고는 임신 당시에 임신성 당뇨와 그 합병증인 양수가다증이 있었습니다. 또한 감기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물과 함께 추가적으로 감기약을 처방해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앓고 있었던 질병들이 조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양수가다증은 자궁이 자극에 예민해져 조산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을 보충해줄 원고의 진료 기록을 제출합니다. 보통 임신성 당뇨나 양수가다증 등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합니다. 하지만 원고의 경우 증거에서 보실 수 있듯이 조산 직전까지 당뇨약 및 감기약을 복용해온 기록이 있으며 이것이 원고의 조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에 피고의 제품과 원고의 조사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그렇다면 원고의 체내에는 니켈이 얼마나 함량되어 있었습니까? 조선옥 씨의 체내에 쌓인 니켈의 수치는 금속 함량 검진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을 보충해줄 체내 금속 함량 검진표와 미국 환경보청의 HAL 기준 니켈 섭취량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원고의 체내에서 확인된 니켈의 양은 미국 환경보호청의 권고 수준인 하루 0.5mg보다 적게 검출되었으며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체중 10kg의 영유아가 매일 1리터씩 7년간 섭취해도 무해하며 식품이나 음료수로 섭취해도 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 그렇다면 니켈은 조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도 있습니다. 중금속이니까요. 그렇다면 피고의 제품에 니켈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니켈이 원고 조산옥 씨의 조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원고 측은 증인에게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고 측 주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평소 원고는 금속에 예민한 체질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조산옥 씨가 니켈의 영향을 받아 조산을 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이 가능한가요?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조산옥 씨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의학적으로 원고의 조산이 소량의 니켈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증인,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니켈 정량 한계 수치에 대해 아십니까? 네, 0.07mg이 한계 수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측에서 내세운 미국 환경보호청 HAL 기준과 세계보건기구 기준 중 어느 정량 한계 수치가 한국인의 신체에 더욱 적합할까요? 아무래도 미국인의 신체에 맞춰 나온 수치보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수치가 더 알맞겠죠? 조산을 유발하는 원인에 관한 역학조사와 세계보건기구 니켈 한계 수치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조산을 유발하는 것은 스트레스, 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노출로 인한 합병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이 증거물로 제출한 미국 환경보호청 HAL 기준 니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와 달리 미국인을 대상으로 국한되었음은 물론이고 이 자료는 1995년에 입증된 자료이기에 자국민에게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고 측 증인 청소혜 씨의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청소혜 출석하였습니까? 네. 원고 측 신문하십시오. 증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방문 청소업체 대신해드립니다의 대표 청소입니다. 대신해드립니다의 직원들이 고객의 가정에 방문하면 무슨 일을 하죠? 저희는 청수기업에서 정수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가정에 방문하여 일반 점검과 정밀 점검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일반 점검과 정밀 점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반 점검은 한 달에 한 번 가정으로 찾아가 물이 잘 나오는지 등 간단한 것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면 정밀 점검은 1년에 한 번 내부를 뜯어 내부 필터 등 여러 주요 부품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정밀 점검을 1년에 한 번씩만 한다면 수질이 변질되고 필터 등 안에 있는 주요 부속품들이 충분히 부식되거나 더러워질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청수기업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원고 조산옥 씨의 정수기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조산옥 씨의 가정을 담당한 직원의 말에 따르면 조산옥 씨의 정수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얼음에 검은색 이물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수기업 측에서는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본사에 우선적으로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수기업에서 직접 파견한 직원이 방문 후 제품을 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정수기 연면 고객관리표에 교체 필요라고만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조산옥 씨의 가정을 방문한 청소 직원이 작성한 점검 확인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청수기업은 소비자의 정수기 점검을 직접 하지 않고 업체를 통해 대리 점검하였고 정밀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등 수질에 소비자의 건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무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청수기업의 태도 변화는 없었습니까? 제가 계속 문제에 대해 얘기하니 청수기업에서는 조용히 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니 크게 일 벌이지 말고 잘 넘어가라는 식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을 보충해줄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거에서 보실 수 있듯이 청수기업은 사전에 니켈 검출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않고 방치하며 아무 일도 없던 양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 원고의 정수기에 니켈이 검출된 이후 청수기업에서 직접 파견한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수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수기업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대처를 하였죠? 이러한 사건을 본사에 알린 이후 하루 뒤 본사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정수기의 내부 필터를 교체하는 등 청수기업의 빠른 대처가 명시되어 있는 고객관리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니켈 검출 직후 청수기업은 자사관리자를 파견하며 청수기업의 정수기의 사전 점검과 부품 교체 등을 99% 이상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고객관리표입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이처럼 청수기업은 자사 제품의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고 측 증인 검사 시 재판장님, 재신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고 측 재신문하십시오. 증인, 혹시 부품을 교체할 때 사용되는 필터의 종류를 아십니까? 알고는 있지만 2016년 5월 3일자 상주신문의 기획보도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내용을 보면 잠복 취재 중 청수기업 본사의 부품을 확인한 결과 불량 정수기의 부품을 일부 돌려막기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기업의 위선적이고 보여주기식의 서비스는 오히려 원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고 측 증인 검사 씨의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검사에 출석하였습니까? 네. 원고 측 신문하십시오. 증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정수기의 품질을 검사하는 정부기관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정수기의 구조와 재질을 검사하는 검사회입니다. 정수기를 검사하는 과정이나 검사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수기를 제조하는 회사는 반드시 저희 협동조합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지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검사를 의뢰하면 저희는 정수기의 구조, 재질 그리고 사후관리 계획 등을 검사합니다. 정수 성능 검사와 필터 검사는 생략하는 것입니까? 정수기의 모델이 달라도 기존에 검사받은 제품과 동일한 필터를 사용하면 성능 검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수기 필터의 문제점은 없었나요? 정수기의 물탱크와 냉각 구조물에서 결함이 발생한 것 밖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음을 얼리는 과정에서 정수기 내부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가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정수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료인 니켈 도금이 벗겨질 가능성은 제품 특성상 불가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는 제품이 통과된 것입니까? 니켈 도금이나 비닐 코팅이 벗겨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 가능성이 아주 미약하였으며 저희가 진행한 검사 기관에서는 먹는 물과 얼음에서 실제로 니켈이 검출되는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금이 벗겨질 수 있는 문제를 청수기업 측에 알렸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자가품질 재검사 및 수질 검사, 부품 재검사를 하도록 공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청수기업은 니켈 도금이 벗겨질 수 있음을 협동조합으로부터 보고받았으나 묵인하고 제품을 출시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사용 중 니켈 도금이 벗겨졌습니다. 이에 얼음에서 니켈이 검출되었고 원고는 정수기에 대하여 어떠한 경고나 알림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신문하시느라 증인들 양측 대리인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고 측 당사자 신문이 있겠습니다. 원고 측은 신문하십시오. 네. 피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네, 청수기업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증인, 정수기에서 금속 물질이 검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수기 사용자들에게 공지하셨습니까? 저희가 모든 고객님께 일일이 다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청수기업 계열사 홈페이지에 가신다면 정수기에 포함된 금속 물질에 관련된 내용과 법조항 관련 정보를 게시했고 추가로 금속 물질이 검출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과 문의번호를 명시해놨습니다. 명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정수기 사용자들이 니켈 및 금속 물질 검출 사실을 몰랐다는데 금전적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정수기 사용자들이 확연히 알아보지 못하도록 게시해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증거를 제출합니다. 증거에서 보실 수 있듯 청수고처 홈페이지에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피고 나몰라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해 사실을 명시해 놓았다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는 유해 사실을 명시해 놓았다는 것을 이유로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공지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포함한 다른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안내받지도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인정하십니까? 원고 측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31일에 의결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문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거의 주문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청수기업은 자신이 판매하는 얼음정수기인 셀프세척 얼음정수기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명시해놓아야 한다. 또한 계열사가 아닌 본사 홈페이지에 유해 사실을 정확히 명시해놓아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피고는 2011년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미흡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제품인 양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은 변호하십시오. 네. 그렇다면 법조항과 유의사항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정수기 사용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긴 쉬운 어휘를 사용하여 법조항과 유의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또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사건 이후 관련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정수기 사용자들에게의 혜택과 보상을 명시해 놓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계열사 홈페이지에 명시된 니켈 및 금속 물질에 대한 유의사항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2011년 사건 이후 니켈을 비롯하여 금속 물질이 검출될 수도 있다는 유의사항을 법조항 옆에 적어놨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청수기업에서 정수기를 교체해주거나 내부 필터나 정수 시스템을 소비자가 원할 때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주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고 신문 및 변호가 있겠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신문을 하십시오. 원고는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고 조선옥 씨, 조선옥 씨는 셀프 세척 얼음 정수기를 지난 여름날부터 사용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조선옥 씨는 그 당시 임신성 당뇨병 등의 질병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임신 21주차부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네, 조선 산부인과학회에서 주최한 산부인 의학기술 포럼에서 발표된 임신성 당뇨병 까닥과 치술 논문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거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면 임신 중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조기 분만을 할 위험이 있다고 적혀 있으며 원고가 약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식습관의 문제, 스트레스 등 많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합병증으로 인해 조산을 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원고는 주로 섭취하는 짠 음식, 동물성 지방 등의 음식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아십니까? 인슐린을 복용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조절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원고는 당뇨병에 악영향을 주고 질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짠 음식, 동물성 지방 등의 음식의 섭취와 원고가 앓고 있던 합병증인 양수가다증과 감기 증세로 인한 약물 복용이 원인이 되어 원고가 조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은 변호하십시오. 원고 조산옥 씨는 언제부터 정수기를 사용하였고 조산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임신 4개월 차부터 청수기업의 정수기를 사용하였고 임신 8개월 차에 아이를 조산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피고 측 증인인 다고처 씨가 원고의 몸에 쌓여있는 니켈은 극히 소량이라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지만 당시 원고는 임산부였습니다. 원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제 남편과 신혼가정을 꾸려 아이도 가지고 매우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제 삶은 청수기업의 잘못된 제품 덕분에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니켈 중독으로 인해 아이를 조산하게 되었고 제 몸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원래 금속에 예민한 체질입니다.
그런데 청수기업의 정수기에서는 니켈이 검출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청수기업에서 제대로 공지해 주었다면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구매한 저에게 청수기업 측은 자사 측의 문제가 아닌 제가 지녔던 질병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려는 청수기업 측을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부디 엄격하고 현명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청수기업 제품의 개발 기간과 안전성 평가 기간은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원들이 고객과 상담할 때 과거 니켈 검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원고의 질병 역시 원고가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청수기업 측의 정수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 신문하시느라 원고 피고 측 각 소송 대리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정한 후 최후 변론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최후 변론 있겠습니다. 원고 측 최후 변론 하십시오. 원고의 청수기업 제품에서 니켈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원고의 몸에도 니켈이 쌓였다는 것 역시 앞서 증거물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주장하는 원고가 임신 당시 지녔던 임신성 당뇨병과 그에 따른 합병증은 추정하는 것이지 타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정수기 제품의 개발 기간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으며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던 한 달이 한 기간 또한 너무 짧았습니다. 또한 예전에 같은 사건이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으나 회사에서는 이 제품을 출시할 때 과거 이력을 설명하라는 지침 역시 내린 적이 없습니다. 결국 청수기업은 원고 측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생활용품의 제품 개발을 완벽히 하지 못한 청수기업에게 정신적 피해 및 치료비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제조물체계법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금 2억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피고 측 최후 변론 하십시오. 원고의 주치의 다고처 씨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임신성 당뇨병과 합병증인 임신성 양수과다증, 감기 증세 등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한 짠 음식과 동물성 지방 등을 주로 섭취하며 식이요법을 조절하지 않아 병을 촉진시키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가 조사를 한 이유 역시 이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과거 제품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에서는 피고 측의 노력을 부정하며 피고 측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7월 27일 오후 1시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청소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내사수 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예빈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반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주문, 청수기업은 원고 조산호에게 위자료 금 1억 원을 지불한다. 이유, 개발 및 공정 과정에서 니켈 검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는 범위 내의 안정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바 정상적인 개발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이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들을 토대로 청수기업의 셀프 세척 얼음 정수기 조립 및 공정 과정에서 니켈이 검출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즉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는 범위 내에 안전성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품을 사용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임을 부담하게 할 정도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니켈로 인해 조산이 일어났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청수기업의 정수기를 임신 초기부터 사용해왔으며 얼음에서 니켈이 검출되었다. 이에 청수기업에서는 즉시 니켈 수치를 조사해본 결과 극히 미량의 니켈만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WHO에 따르면 이는 10개월 이하 신생아가 매일 섭취하여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치이다.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가 앓고 있었던 임신성 당뇨와 합병증인 양수가닥증, 감기 증세로 인한 약물 복용이 조산의 원인인 경우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니켈이 조산옥 씨의 조산에 영향을 끼쳤을지라도 임신성 당뇨와 감기 증세로 인한 약물 처방의 경우에서도 발생할 여지가 있었기에 어떤 것이 조산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청수기업의 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과 원고 조산옥 씨의 조산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그러나 한 달간의 자체 안정성 검사 기간은 인체의 유해성을 시험하기 극히 짧은 기간이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유해성 검사에 마땅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조산옥 씨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 대한 윤리적인 기업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청수기업이 사전에 니켈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청수기업은 작년 7월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된다는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접수 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 민원 접수 방법 등을 게시하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 HAL 기준 니켈 섭취량은 대한민국 기준에 적용하는 데 있어 무리가 있다. 따라서 청수기업의 얼음정수기는 제조물 유해 화학물질의 결함으로 자사정수기 사용자인 조산옥 씨에게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인과관계가 일부 성립한다고 본다. 그러나 조산옥 씨의 평소의 임신성 당뇨 등의 질병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불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및 피고 측이 판결을 불법하면 판결 정분이 송단될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 및 피고 측은 이를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상으로 상주지방법원 2016갑 10705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모든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양측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앞서 부탁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질문 한 가지씩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두의 처음 시작할 때 이 사건의 청구 원인을 원고 측에서 밝히기를 정수기에 결함이 있어서 니켈이 발견이 됐고 그것을 피고가 섭취해서 조산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취지로 청구 취지를 원인을 밝히셨는데 판결 부분에서는 조산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또 한편으로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원고가 입었다. 그래서 일부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취지가 정확하게 어떤 취지였을까요? 원고는 당시 정수기를 사용하였고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었습니다. 소량이지만 그러니까 원고는 당시 원고는 당사자 신문을 할 시 원고가 말씀하셨던 게 원고는 예전부터 금속에 예민한 체질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당시 임산부였기 때문에 그 니켈이 좀 더 원고에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또한 조산에 그러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판결을 하신 건가요? 니켈이요? 네, 니켈이 조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그래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취지로 판결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게 제조물 책임에 관한 거라서 손해 발생하고 그거에 결함이 어떤 개연성을 이렇게 입증하면은 피고 측에서 입증 책임이 이렇게 피고 측으로 넘어가 가지고 피고 측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게 이 제조물 책임의 특수한 내용일 텐데 그 피고 측에서는 이 제조물 책임에 관해서 그러니까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그 결함이 없었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그 제품상의 설계 부분에서 이게 결함이 없었다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고지 업무는 이제 충분히 했다고 했으니까 고지는 이렇게 저렇게 그 회사에 고지를 해서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게 충분히 그렇게 고지가 되는 건지 사용자에게 회사의 홈페이지에만 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고 쪽에서 이게 어떤 입장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피고 측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재판을 한 건데요. 네, 그 검사 씨가 피고 측한테 말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검사 씨는 이미 청수기업 측에 니켈 도금이 벗겨질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렸지만 청수기업 측은 이를 묵인하고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리하여 네, 그래서 따로 계열사 홈페이지에 공지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따로 이렇게 알려드린 것 같은데 청수기업 측은 이를 묵인하고 제품을 출시한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원래는 본사 홈페이지에 이 유의사항을 명시해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담당 업무 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계열사 홈페이지에 사용자들이 굉장히 알아보기 힘든 정도의 작은 글씨로 그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이 어쨌든 쟁점이 나름대로 좀 정리가 돼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이해하기가 편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의 측 증인을 이제 먼저 신문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신문 과정의 그런 순서를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지. 예, 그 피고 측 원래 재판에서는 증인 신청 순서대로 신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판 과정과 달리 피고 측이 먼저 한 이유는요. 저희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시나리오 특성상 앞뒤 문맥이 맞기 위하여 피고 측 증인들 먼저 이렇게 신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은 원고가 어떤 걸 주장을 하면 피고가 그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게 기본 틀이기 때문에 네. 좀 그 순서를 원고의 주장을 먼저 좀 강조를 하고 그 흐름을 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다들 보니까 어느 한 분 빼놓지 않고 다들 물 흐르듯이 잘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 회원고등학교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판사 친구가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서 아주 답변하는데 많이 힘들었던 것 같네요. 자, 우리 단체 인사 후에 다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팀 경연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등부 민사 부문 두 번째 팀의 발표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리 후에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제 제발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라고 자주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은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직장인 학교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노생각 환자는 상담에서 학교 일과 학생들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면서 원고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물을 준 것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피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더욱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학생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교사와 학생이라는 이유로 묵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이 불의에 굴복함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에 원고는 민법 750조와 751조에 따라 정신과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50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바입니다. 일주일에 단 4번의 수업밖에 없는 피고들로 인해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떨어집니다.